안녕하세요. 오늘은 홍수가 나서 지구촌이 난리죠. 관련해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면 이걸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할 수 있을까라고 이 메뚜기 그림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중국이 얼마 전에 산샤댐이 범람하니 많이 하면서 홍수 피해가 났었죠. 그래서 밀 수확량이 17%나 감소했다 등등의 기사가 났는데 식량 위기 때문에 먹방도 다 때려잡는다고 뉴스 보셨을 거예요. 먹방 유튜버들이 막 잡혀가고 그랬다고 합니다. 요거를 요약을 해보니까 중국이 80년 만에 대홍수가 난 거예요. 엄청난 홍수가 났고 중국의 국가곡물유류정보센터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있나 봐요. 여기서 말하기를 올해와 내년에 옥수수가 2,500만 톤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남는 게 아니라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세부적으로 찾아보시면 이 중국의 다양한 곡창지대들이 다 같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사실 중국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인도라든가 다른 국가들 전부, 우리나라도 지금 이번에 홍수가 나서 굉장히 난리가 났죠. 좀 비슷한 기후변화의 후폭풍인 것 같아요. 이런 기사도 있죠. 중국에서 메뚜기 떼들이 출현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래서 이 메뚜기가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 찍혔는데 특히 번식기를 맞아서 확산될 우려가 있다라고 합니다. 다 이제 갉아먹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흉년인데 더더구나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또 위기로 가는 상황에서 또 이런 흥미로운 기사가 있습니다. 원래 광복절 이후로 예정이 돼 있었던 트럼프가 이 중국과의 그 1차 미중무역 협상 관련된 회의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최근에 틱톡을 막 건드리면서 팔아버리라고 막 강제로 하기도 했었죠. 근데 중국이 상대하기 싫다, 그러니까 중국을 상대하기 싫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역 갈등을 더 격화시키는 코멘트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판을 깨버리고 더 뒤로 밀었어요. 다분히 11월 달에 있는 선거를 노린 뉘앙스가 큰데 의도가 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왜인지 아십니까? 지금 그들을 상대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썼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 지금이란 말이 되게 좀 와닿습니다. 굳이 지금 하는 것보다는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 책이라든가 스타일을 보면 그 계약 직전에 사인하기 직전에 판을 깰 듯이 뒤집어 버리는 게 이분의 장기이다 보니까 지금 1단계 무역 합의 때 재미를 많이 봤었잖아요. 요게 주된 키워드가 뭐였냐면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하고 원유 구매 등의 내용이 담겼다는 거예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원유 가격이 폭락하는 시즌이 겹치면서 막 글로벌 경제가 난리 났었잖아요. 원유 감산 합의도 안 되고. 근데 원유는 다행히 많이 좀 잡아놓은 부분이긴 한데 이 미국산 농산물 한번 보세요. 상당히 솔깃하지 않으세요?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사줘야 되는데 지금 이걸 브라질에서 사오고 있어요. 많이.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행하는 대신에 조금 비싸게 사와라 우리 거를. 그리고 더 강자를 좀 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상력, 약간 음모론적인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라고 전하는데 일단 틱톡 제재랑 이런 무역 합의 이행 여부를 지금 연계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뜻은 제가 볼 때 좀 노골적인 거죠. 농산물 더 사라 라는 뜻인데 사실 중국도 지금 이런 흉년부터 해서 올해 곡물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충분히 수입할 만한 동인이 생깁니다. 근데 그렇다고 덥석 사줄까요? 글쎄요. 트럼프 의견대로 끌려가는 척을 하든 최대한 이렇게 내고하든 바터를 치든 주고받는 거를 시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올해 하반기 연말까지 벌어진다. 미 대선이 석 달도 남지 않았다는 걸 감안해 보면 농산물 가격 좀 오르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이런 농산물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또 찾아보면 요새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때 농산물 펀드나 ETF 주식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관련된 연관된 주식을 살 수 있겠죠. 사료회사 주식을 산다든가, 식품회사 주식을 산다든가 이런 등등의 이슈가 있겠지만 마침 저희 삼성자산운용 코덱스라는 브랜드로 해서 3대 농산물 선물이라는 ETF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좀 작아요. 제가 예전 심천 그 차이넥스트 ETF를 볼 때도 이게 100억이 안 되니까 너무 규모도 작고 좀 불안했었거든요. 얘도 지금 찾아보니까 81억밖에 안 돼요. 금액은 작은데 주가는 좀 매력적이죠. 이게 불과 2017년도만 해도 10,000원이 넘었어요. 11,000원씩 갔던 ETF거든요. 지금 최저점이 7월 3일 날 6,600원을 찍고 7,100원입니다. 이게 스물스물 좀 올라오는 느낌도 살짝 받는 분이 계신가 봐요. 게시판 보면 메뚜기 가자라고 난리가 났어요. 대략 한 500원 정도 올랐으니까 한 9%, 10% 정도 지금 오른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가격에서 11,000원대까지 올라가면 대략 지금 들어가셔도 40% 이상
수익이 나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걸 뭐 투자를 권유한다든가 제가 뭐 삼성자산운용 사람도 아닙니다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투자를 지금 역발상으로 좀싼 거를 사서 한번 이런 시나리오랑 결부를 지어보면 조금 조금씩 투자를 한번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아마 올해 하반기에 좀 맞아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조금씩 사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럼 이제 3대 농산물이 뭔지 이 농산물의 가격이 지금 어느 정도쯤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걸 쉽게 보시는 방법이 이 코덱스 3대 농산물 선물이라고 이 코덱스 사이트 들어가면 돼요. 예전 심천도 그렇고 ETF는 편리한 점이 투자 종목 정보 PDF라고 그래서 이게 매일매일 편리하게 투자군인 종목을 다 오픈하고 있어요. 쉽게 조회가 되시고 여기 써 있죠. 소액으로 농산물, 옥수수, 콩밀, 선물에 분산 투자한다. 아까 7,000원, 7,100원이면은 뭐 이 3대 곡물에 우리가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는 거죠.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중간에 콘, 뭐 이렇게 아까 제가 8월 21일 기준으로 투자 종목 정보를 이렇게 조회해 보면은 이렇게 쉽게 비중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좀 헷갈려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옥수수가 한 41% 정도로 가장 비중이 높고요. 그 다음이 밀, 그 다음에 콩이 대략 한 28에서 27%씩 투자를 하는 이 3대 곡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이것도 선물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유 선물 ETF 때 투자하셨다가 만약에 이 롤오버 비용으로 D인분이 계시다면 제가 앞선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백어데이션에서 콘탱고로 바뀌게 되면은 이게 비용이 이렇게 롤오버 될 때마다 갉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유의하셔야 되긴 하는데요. 아직 뭐 본격적으로 이게 큰 프리미엄이 붙는 단계로 아직은 안 간 것 같아요. 세 개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가격 레벨만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먼저 옥수수입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투자하고 있는 곡물이었죠. 40% 정도 투자하고 있었는데 평균이 대략 이게 옥수수 선물 시카고 선물 거래소,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농산물 그 거래소가 있는데 시카고에 있죠. 여기에 옥수수 선물 가격이 현재 한 320, 30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얘는 평균이 한 365 정도 된다고 해요. 지금 직전 5년 정도의 가격을 제가 가져가서 평균을 접은 거고 뭐 쉽게 생각해 보시면 평균보다는 아직 좀 저렴하구나. 낮은 데 위치하고 있구나. 옥수수는 싸다. 라고 처음에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대두입니다. 이 대두가 콩이죠. 콩은 지금 현재가 평균이 한 932 정도. 아이고, 이게 선이 뒤로 밀렸네요. 죄송합니다. 932이 이 정도 있는 건데, 지금 딱 한 평균, 약간 밑도는 정도, 평균 근처에 있습니다. 932가 평균이거든요. 지금 이 보라색 가격을 보면 얼추 900이 좀 넘죠? 그러니까 평균 근처에 있습니다. 대두는 5년 평균 정도. 그 다음에 마지막 한 27% 정도, 28% 투자되고 있는 게 이제 밀가루 남았죠. 밀가루를 이제 소맥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소맥 선물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소맥은 평균보다 높습니다. 평균이 475인데요. 지금 한 대략 520 정도 되니까 평균은 좀 윗도는 수준이지만 그 최고점이었던 580 정도보다는 좀 낮은 수준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많은 비중을 투자하고 있는 옥수수, 의 경우는 평균보다 현저히 좀 낮은 곳에 있어서 충분히 상승 잠재력이 있어 보이고요. 콩은 좀 평균 정도 수준인 것 같고 밀가루는 평균보다 좀 높은 정도의 수준을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시더라도 지금 옥수수 비중이 가장 많이 투자되고 있는 그런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3대 선물 가격의 현재 위치를 좀 보면서 조금씩 투자해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밥상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들이 이제 차차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전 세계의 곡물, 그다음에 뭐 육류, 앞서 제가 심천의 원스푸드 같은 걸 말씀드릴 때도 그랬지만 뭐 돼지고기가 됐든 육류나 이런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중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충분히 곡물 가격이 5년 동안은 계속 ETF 가격이 떨어졌지만 한번 올라갈 수도 있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러분의 자산의 일부를 한번 분산 투자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저도 한번 조금씩 투자하면서 상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